여기서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시설 자금 또는 이 타법인 출자 자금으로 할 거예요. M&A 진행 비용을 조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성을 위한 주주 배정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두산 로보틱스 어제 제가 분석한 그대로 좀 올라갔어요. 본론부터 말하자면은 어제의 봉의 의미가 상승을 뜻하는 봉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렸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뭐였어요? 자, 윗꼬리 달고 내려온 거래량 정말 좋지 않은 신호다. 내려갈 수 있는 신호였는데 어제 구근에서 음봉이 뜨면서 내려가다가 어떻게 밑꼬리 달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왔죠. 이 뜻은 자,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89,000원 구간은 비싸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이 구간 이 밑에 75,000원 구간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만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이 구간과 이 구간에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내일 자리에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윗꼬리 자리를 돌파가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 오늘 분봉을 좀 보시면은 자 3분봉 체크하겠습니다. 현 구간에서 이 거래량 앞에 보이시죠? 이 거래량 여기를 갭을 띄어서 시가 어떻게 매물을 먹어주고 그죠? 이 구간에 있는 물량을 먹어주고 근데 거래량이 어때요? 89,000원 자리인데 많이 안 터지잖아요. 그죠? 많이 안 터지고 어떻게 된다? 주가가 한번 눌렸다가 그죠? 매물대니까 여기 물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던졌으니까 밀리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된다? 뚫었다. 그죠? 또 저항 맞고 뚫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 구간이 현재 밀렸잖아요. 사실상 여기를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구간이 밀렸고 주가가 내려와서 이 갭자리까지 깨고 내려갔단 말이죠. 그럼 현 구간에서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를 무조건적으로 좋게 볼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으로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자리는 급등이 나올 만한 자리였다고 했고 15%가 올랐죠. 다시 한번 꼬리 달고 거래량이 터지고 내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안 좋은 신호가 발생했어요. 하지만 내일 또 봐야죠. 어디? 이 75,000원 구간이 사람들이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지켜봐야겠다. 지금 무슨 말이죠? 74,000원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추가 매수 전략을 세워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니 내일은 무조건 올라갈 거야가 아니라 내일은 무조건 올라갈 거야 라가 아니라 뭐예요?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지 계속 무조건 올라갈 거야. 뭐야? 빠진다고? 너는 진짜 쓰레기다. 이 두산 로보틱스 왜 빠진다고 해? 올라갈 건데.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비정상적인 사고라는 겁니다. 당연히 많이 올랐으면 조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차트만 기본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올라간 차트 많습니까? 많지 않죠. 어때요? 상승하고 눌리고 상승하고 눌리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 좋다는 삼성전자 하나만 보더라도 현 구간에서 어떠한 상승 파동을 보이나요? 상승하고 나서 조정을 받고요. 상승하고 나서 조정을 받고 상승하고 조정을 받고 또 상승하는 추세에 있죠. 이렇게 상승할 때 상승 국면에 있다가 하락 국면으로 전환, 상승 국면, 하락 국면, 상승 국면, 하락 국면, 다시 상승 국면 이러한 파동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식이 어떤 거다? 재밌는 거죠. 주봉으로 보더라도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러한 파동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두산도 주가가 쭉쭉 올라갈 수만 있겠습니까? 조정 받아도 되는 부분이에요.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현 구간에서 매도할 사람들이 많은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 9만 원대에서. 그러면은 매도할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9만 원, 5천 원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가고 밑에 구간에서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이 9만 5천 원에 산 사람들은 이런 데서 잡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 2배 정도 올랐으니까
일부 물량 차익 실현을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새로 던진 물량을 받아간 사람들의 평단가는 7만 원대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9만 원대로 올라갔을 때 비싸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이 사람 평단은 7만 원대인데 먹어봤자 30% 구간대인데 더 먹으려고 하겠죠. 밑에 있는 사람들은 플러스 100% 구간이니까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한 거고, 이렇게 서로 물량을 주고 받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추세가 만들어진다? 상승하고 조정하고 상승하고 조정하는 추세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는 분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내일 자리에서 이 지지선까지 보시던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물량을 정리하시고 내려오면은 이 21선에서 잡으시던지. 보통 이 주가가 급등하다가 조정받을 때는요, 상승한 폭이 강하기 때문에 조정도 어떻게 좀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승하고 조정을 강하게 받으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던지, 물론 5만원 5천원까지 빠진다라는 게 아니고요, 21선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올라온 21선의 조정을 받고 나서 갈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께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추가 매수 타점.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 드릴 수 있다. 요거랑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이러한 저항선들에서 다시 한번 대응을 할 수 있고, 혹시나 물리신 분들이 있다. 근데 여기 물리는 건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물리신 분들이 있다면은 추가 매수해서 올라갈 때 비중 조절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 그 두 가지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M&A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있잖아요. 이 기업 저 기업 인수한다라는 추측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추측이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할 만한 기업은 사실 크게 좀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2,800억이잖아요. 공모 자금으로 인수하는 금액이. 자, 이 금액으로 인수하기가 굉장히 저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추가적인 자금 조달. 뭐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주 배정 유상 증자가 꼭 나쁜 것만은 절대 아니다.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하면은 뭐 제가 뭐라 그랬죠? 단기적으로 이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터트리면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조정은 뭐가 될 것이다? 기회가 될 것이다. 여기서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발표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시설 자금 또는 이 타법인 출자 자금으로 할 거예요. M&A 진행 비용을 조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성을 위한 주주 배정 유상 증자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이 채무 상환 자금이나 아니면은 운영 자금으로 만약에 주주배정 유상증자 한다 그러면 너무 안 좋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유상증자 하더라도 어떻게 다시 반등한다라는 겁니다. 이 반등 타점 어떻게 좀 잡고 가자. 지금 구간에서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죠? 조정 받더라도, 조정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분 나빠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정 받으면 기회로 생각하고 추가 매수 전략을 짜자고요. 자, 추가 매수 전략은 제가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이 추가 매수 전략 짜서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현 구간에서 반드시 이 M&A 관련 이슈는 제가 확실하게 누구를 인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두산 로보틱스가 필요로 하는 게 이 감속기죠. 이 감속기 회사에 결과적으로, 자, 두산 로보틱스가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감속기. 감속기가 뭐죠? 제일 중요하죠. 로봇팔이잖아요. 두산이. 로봇팔의 관절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얘가 지금 감속기 관련돼서 계약해서 공급받는 업체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자동차 부품주거든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곧 망할 겁니다. 왜 망해요? 시대가 전기차 시대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연기관의 엔진들은 필요가 있을까요? 절대로 필요가 없습니다. 내연기관의 엔진들은 절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자동차 부품주들 어때요? 망하겠죠. 근데 이런 부품주들이 세세한 부품들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 감속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고요. 그죠? 최근에 이 현대차에 공급 계약을 했던 이 업체들도 로봇 시장에 이 감속기 사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그 두산과 컨택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 기업들이 만약에 어떻게 감속기 개발에 성공한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감속기 기업 SBB테크, SPG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반드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두산 로봇 관련해서 이 M&A 관련주는 잘 모르겠지만 이 감속기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알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자동차 부품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로봇주로 엮여서 갈 수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종목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이 종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010-9201-6329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 전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두산 로보틱스 관련돼서 대응 전략 자료 하나 만들어 놨어요. 보면은 자 이쪽에 보시면은 두산 로보틱스 관련돼서 대응 전략 자료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밑에서 끌고 올라왔던 물량을 일부 매도하고 눌리면 다시 잡을 거냐 이러한 좀 대응을 담아놨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구간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일부 물량 정리하고 이 감속기 업체를 조금 바라보시는 게 낫지 않나. 이 감속기 테스트가 곧 끝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감속기 테스트 끝나면은 뉴스가 좀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속기 업체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 구간에서 대응해야 되는 것보다 반드시 내가 추가 매수할지 아니면은 일부 물량 매도하고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 전략을 짜서 같이 매수할지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물리신 분들은 추가 매수, 밑에 사신 분들은 언제 매도할지 좀 정리해 보셔라. 그 투자 전략 확실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신규 매수 전략 어떻게? 눌리면 사라. 기매수 뭐요? 추가 매수도 눌리면 사라. 물리신 분들은 추가 매수 전략 눌렸을 때 반드시 잡아가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확실하게 담아놨습니다. 이 감속기 업체는 정말로 꼭 받아가시기 바래요. 요거 어차피 보시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은 안 사시면 돼요. 근데 이 감속기 업체가 결과적으로 자동차 부품주기 때문에 사양 산업인 자동차 부품주가 결과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감속기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먼저 주목을 받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올라가면은 그냥 100% 정도는 쭉쭉쭉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자동차주는 펄을 많이 못 받죠. 성장성에 이 제한을 받아서. 근데 로봇으로 주목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펄을 높게 받아요. 왜? 성장성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주에서 로봇주로 바뀐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